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승부에서 조은현 구단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승부의 80%는 기세다. 이 사람들이 전부 천재 기사들이 수백 명 모여서 하는데 하나는 1등 되고 하나는 꼴등이 되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것 차이가 기세거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병과의 싸움도 기세야. 기세가 꺾이면 지는 거라. 근데 강한 기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조은현 구단 말이 무심이라는 말을 써. 이건 뭐 악을 쓰고 싸우자고 하면서 뭐 마음을 비우라니 이율배반적인 언어잖아. 무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걸 무심이라 그래. 멍청하게 있는 게 무심이 아니야. 외부의 상황과 내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무심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람에서 이번에 축구 이긴 김상식 감독 말이 대단한 철학자 말보다 더 와 닿대. 베트남에 가니까 이 자식들이 몸들을 잘 살피려고 햄버거에다가 우유를 먹는 놈도 있고 그러더래요. 야 인마 햄버거에 콜라가 맛이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기분 좋게 먹을 거를 먹고 그 다음에 몸 관리를 해야지. 그냥 철저하게 몸에 좋은 것만 몽땅 골라서 그거만 먹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라. 이상한 것만 골라 먹으면 골라 먹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야 돼. 성공하려고 악을 쓰는 스트레스 해방이 되듯이 자연스럽게 건강이나 성공이나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고. 선생님 블로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도 중풍도 아닌 치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예방 혹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이나 중풍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는데 치매는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치매 환자가 정신이 잠깐 들 때 소원이 뭔지 알아요? 높은 층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리고 식구들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게 정신이 바짝 들 때 소원이에요. 치매 자체가 본인도 그렇게 괴롭고 정신이 없을 때는 모르고 정신이 들면은 옆에 사람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뇌신경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게 내가 발끝치기라든지 이해풍열 자극이라든지 상모들리기라든지 청회혈을 자극한다든지 백회혈을 자극하는 게 뇌신경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치매 예방 및 치료혈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수시로 자꾸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라든지 다 같은 병들이거든요. 치매라든지.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심심하면 우리가 심심한 시간 많으니까 그쪽을 눌러서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얼굴도 혈색도 좋아져서 화장품 바를 필요도 없고 예?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인데요. 선생님 블로그에 보면 내 몸은 내 거다. 내가 아픈 게 누칼렵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고 싶어서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새 젊은이들 말에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어서 내가 좀 하나 써먹어봤어요. 누가 칼을 들이대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가 천당도 만들고 내가 지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승부에서 조은현 구단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승부의 80%는 기세다. 이 사람들이 전부 천재 기사들이 수백 명 모여서 하는데 하나는 1등 되고 하나는 꼴등이 되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것 차이가 기세거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병과의 싸움도 기세야. 기세가 꺾이면 지는 거라. 근데 강한 기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조은현 구단 말이 무심이라는 말을 써. 이건 뭐 악을 쓰고 싸우자고 하면서 뭐 마음을 비우라니 이율배반적인 언어잖아. 무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걸 무심이라 그래. 멍청하게 있는 게 무심이 아니야. 외부의 상황과 내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무심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무심이 아니야. 동대문 시장 바닥에 앉아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아무런 몸에 파장이 안 일어날 때 그게 진짜 무심이거든. 시장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려면 기세가 80%고 기세가 등등해야 되고 그러면서 무심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병도 마찬가지라고. 보통 환자들의 특징이 무조건 떠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떤다 그러면서. 암이다 그러면 무조건 떠올고 봐. 일단 떠올면은 그거로 주저앉는 거라고. 기세가 꺾이니까 병과의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병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기세가 당당해야 되거든. 그런 말을 해요. 바다에서 배가 태풍이 불면 태풍들이 파도의 높이에 관심이 없대요. 선장의 표정을 살핀대요. 선장이 의연하면 선원들도 안심하고 배를 끌고 가고 선장이 안절부절하면은 이건 풍비박산이 된다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선장인 내 정신이 똑바로 당당하면은 기세등등하면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전부 검투사가 되는 거야. 내 정신이 내 세포들을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똘마니들 60조의 세포가 전부 검투사가 되고 자기 정신을 아주 기세등등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병에 치는 거야.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병에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병인데도 살아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기세가 등등하냐 그냥 기가 죽었느냐 그거로 판정이 나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해. 맨날 이거 내가 죽을까 살까 그 걱정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둑이건 병하고 싸우건 첫째 기세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무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승부야.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때까지 승부니까 계속 싸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죠. 위험과 싸우면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라고. 포텐셜 에너지도 그런 싸움을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세등등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 그 손흥민, 마라도나 무슨 펠레, 메시, 호날두 이거 11명 많은다고 강팀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그까지 축구도 좋아한데 내 몸은 얼마나 복잡한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맑게 하고 발끝치기를 잘해서 내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미 모든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불끝을 잘 쓰려면 법을 버려야 된다. 모든 정보를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버려야 돼. 그러나 법을 벗어나서는 안 돼. 모든 법을 버리되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자기가 이제 다 똑똑해졌으니까 다 들이대되 다 버리고 이제 내 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오던 유명한 영양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고약한 병에 걸리면 허둥지둥 대다가 자기는 절대 병원 치료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신경을 쓰니까 체중이 왕창 빠지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것저것 골라 먹고 다 해도 택도 없어. 머리는 죽을까 봐 걱정하지. 그게 돼.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발끝치기 하고 머리 두들기게 하고 그러고 나서 네가 먹고 싶은 걸 찾아 먹으라 했더니 자기가 추어탕이 먹고 싶대. 어렸을 때 산골에서 살면서 그때는 단백질이라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 엄마는 일찍 결핵으로 죽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죽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 워낙 밥도 못 먹던 시절이니까 결핵 걸려서 난 애니까 골골거릴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개천에 가서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추어탕 끓이고 개구리탕 끓이고 그거 먹인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튼튼한 애가 돼가지고 영양학자가 됐거든. 근데 제가 딱 병에 걸리니까 도대체 뭐든지 맞는 음식이 없어. 그런데 저도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추어탕이 먹고 싶대. 왜 먹고 싶냐 했더니 어렸을 때 먹었던 거래. 음식은 기억의 소환이라 그랬거든.
이게 똑같은 걸 먹어도 자기가 그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음식이고 발암 물질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먹으면 나쁜 음식이고 그렇다고. 왜 눈 감고 먹으면 콜라하고 사이다가 구별이 안 된다면서. 이 사람도 추어탕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살이 붓고 기운이 나니까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병을 이겨내더라고. 우선 기세가 생기려면 힘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또 비건인 사람도 있었어. 이거는 자기는 무조건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완전 비건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비건이고 아니고 그저 고약한 병은 덜컥 찾아오잖아. 근데 그 사람이 비건이 된 이유는 어렸을 때 개 잡는 걸 본 후로 못 먹는 거야. 동물성을. 근데 그 전에는 그 집에서 저걸 했거든. 양계장을 해서 닭을 많이 먹었다고. 비건이 돼서 전혀 못 먹었는데 아무리 풀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뭘 먹어도 안 되고 체중이 일정 체중 이하로 나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무슨 치료고.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게 뭐지? 자기는 계란하고 닭백숙이 먹고 싶다. 그럼 그걸 먹어라. 그걸 먹으니 체중이 부르면서 힘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뭐가 맞고 안 맞고가 없어. 나는 저 해안선을 쫙 걸어다니면서 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삼천포인가 어딜 건데 아침에는 전부 바닷가를 걸으니까 횟집이잖아. 횟집 가서 밥 달라 그러고 없다 그래. 누가 5,000원짜리 백반 팔면서 반찬 그득하게 들어라. 5만 원짜리 회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반찬 걷다 배가 고프면 그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 오징어 회라든지 뭘 회를 시켜놓고 가져오면 아침부터 회를 먹기가 싫어서 이거 좀 익혀 가져오라 그러고 밥 달라 그래. 그래야지 밥을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지. 아니 그래야지 예의지. 그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까지 5,000원짜리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말이나 돼? 그 옆에 넣는 자리에 보니까 도다리 회를 이만큼 싸놓고 있는 거야. 사천에서. 얼굴이 시커먼데 물어봤어. 아침부터 회 먹으면 이상하잖아. 짜장면 먹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 여기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천에서 태어나서 인천 가서 사업을 하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 복수가 찼는데 이제 의사가 가라 그랬다. 가만 봤더니 어렸을 때 먹던 도다리 회가 생각이 난대.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도다리 회나 시커 먹어야겠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도다리 회를 먹으니까 딴 거 물도 잘 안 넘어가던 사람이 도다리 회를 먹으니까 배가 복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인체에 대해서 우리 뇌신경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영역이 무지무지하게 많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간절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어떤 여자는 관절염인데 술이 먹고 싶은 거야. 평생 욕도 안 하고 술 안 먹던 여자가 가만 봤더니 아버지가 술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는데 그 유전자를 통해서 술이 생각나나 봐. 강화인데도 그 옛날에는 강화에 홍어가 잡히고 소주를 먹었나 그랬대요. 옛날에는. 자기 홍어에다 소주가 먹고 싶더래. 근데 그걸 먹으니까 홍어회를 먹고 하니까 이 관절염 아픈 게 없어지는 거 있잖아. 평생 이건 술 한 방울도 안 먹던 사람. 그것처럼 사람마다 다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올람에서 이번에 축구 이긴 김상식 감독 말이 대단한 철학자 말보다 더 와 닿대. 베트남에 가니까 이 자식들이 몸들을 잘 살피려고 햄버거에다가 우유를 먹는 놈도 있고 그러더래요. 야 인마 햄버거에 콜라가 마시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기분 좋게 먹을 거를 먹고 그 다음에 몸 관리를 해야지. 그냥 철저하게 몸에 좋은 것만 몽땅 골라서 그거만 먹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라. 이상한 것만 골라 먹으면 골라 먹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야 돼. 성공하려고 악을 쓰는 스트레스 해방이 되듯이 자연스럽게
건강이나 성공이나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고.